오늘 양민혁 선수가 이제 QPR로 이적한 이후에 두 번째 선발 경기를 가졌는데 양민혁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찬스가 어쨌든 양민혁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나왔어요. 어떤 거냐? QPR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의 축구를 많이 해요. 특히나 오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 채어라는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수비가 쏠릴 때 반대로 넘겨주는 패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수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어, 프레이, 모건 이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양민혁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어랑 양민혁 선수의 이 활동 반경을 봐도 양민혁 선수는 직선적으로 달려가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동선을 보여주고요. 채어는 직선적으로 달려가기보다 접고 들어오는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경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반전 마지막에 양민혁 선수한테 결정적인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이 장면 보면 채어가 달려들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채어가 볼을 소유한 다음에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근데 접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비가 채어에게 쏠리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채어가 접고 들어갈 때 수비가 채어에게 쏠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모건이 뛰어들어가고요. 이때 채어가 모건에게 패스. 그러면 모건이 공간이 나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수비수가 또 모건에게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계화면에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 양민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수비가 양민혁 선수가 빈 공간으로 뜁니다. 좋은 공간으로 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채어가 모건에게 패스를 주고 모건이 볼을 잡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왼쪽 풀백이 모건을 막기 위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때 양민혁이 공간으로 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건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본인에게 수비를 다 끌어들인 상황이었고 양민혁이 분명히 이거 아주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찬스인데 여기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하면서 상대 선수의 몸을 맞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요게 좀 아쉬웠죠. 이 찬스에서 모건이 굳이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슈팅을 해서 이게 굴절이 되면서 양민혁 선수가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양민혁에게 줬다면 이 찬스가 아무래도 다른 각도로 봐도 정말 좋은 각도였거든요. 양민혁이 볼을 잡기에 충분한 각도였고 이 위치에서 모건이 골 기대값도 높지 않았어요. 저 골 기대값도 0.1이었습니다. 모건이 슈팅을 할 때 앞에 수비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패스를 줬으면 어땠을까 요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 장면 자체가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서 볼이 넘어올 때 가운데로 들어와서 침투를 한다. 요 동작이 어쨌든 발현이 됐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양민혁 선수를 이 시푸엔테스 감독이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채어는 플레이메이커의 기질을 가진 선수고요. 양민혁은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입니다. 동선으로 따지면 이런 동선이죠. 채어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양민혁은 직선적으로 뛰고요. 그러면 이때 양민혁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서 후방에서 볼을 가질 때 특히나 예를 들면 쿡이라던가 에드워즈 혹은 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양민혁이 있는 공간으로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줘요. 근데 양민혁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주면 당연히 경합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프레이가 양민혁 쪽으로 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채어가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이 패스도 있지만 한 번에 뒤에서 프레이가 양민혁의 근처로 가고 이때 프레이에게 한 번에 롱패스 그러면 프레이가 머리에 맞춰서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떨어뜨려주는 이 패턴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물론 이제 오늘 저런 장면 중에서 시도는 많이 했는데 저 시도가 약간은 성공률이 낮긴 했어요. 근데 경기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줍니다. 때려주고 앞쪽에서 프레이가 양민혁이 달려갈 때 양민혁 쪽으로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볼은 프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프레이가 여기서 머리에 볼을 맞춰서 양민혁에게 떨어뜨려준다. 그러면 양민혁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런 동작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선 이제 그 프레이가 머리에 못 맞추고 상대 선수가 볼을 걷어냈지만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이는 들어가 있고 양민혁은 뛰고 이런 동작에서 실제로 기회도 나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면 앞쪽에 프레이가 내려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춥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는 아예 세컨 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장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레이가 떨어뜨려주죠.
그리고 떨어뜨려 줬을 때 양민혁이 달려가니까 양민혁이 달려갈 때 상대 수비수가 양민혁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이 떨어지는 볼을 경합을 할 때 양민혁 선수가 볼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양민혁의 스피드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갈 때 양민혁 선수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셰필드의 수비수가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채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양민혁 선수가 끝까지 끌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 물론 이 크로스가 약간은 길어서 채어에게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약간 뒤로 흘렀지만 이 장면을 보면 양민혁 선수를 프레이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떨어뜨려줬을 때 달려 들어가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구나. 이게 왼쪽에 있는 채어 쪽에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채어 쪽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스피드를 살리는 경합을 하는 장면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왼쪽에서는 채어가 발 밑으로 볼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오른쪽에서는 양민혁이 스피드가 빠르니까 떨어뜨려주고 달려가는, 혹은 채어 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방향 전환하는, 이게 QPR의 양민혁 활용법 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QPR로 와서 긍정적인 부분은 저런 식으로 이 팀이 어떻게 양민혁을 쓰겠구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양민혁 선수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일단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이제 아직은 피지컬적인 면에서 경합을 할 때 경합 상황에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경기의 기록을 보면요, 경합 상황에서 오늘 양민혁 선수가 경기 내내 6번의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6번의 경합을 할 때 당연히 공중볼은 없어요. 공중볼 경합은 양민혁 선수가 거의 안 하거든요. 공중볼 경합은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중볼이 떨어질 때는 양민혁 선수가 같이 뜨는 게 아니라 이 제공권에 강점이 없으니까 약간 멈춰서서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대 선수의 머리에 맞은 다음에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권 싸움을 약간 피하면서 오늘 제공권 싸움은 없었고, 그리고 볼이 이렇게 이제 프레이가 떨어뜨려 주니까 양민혁과 수비수의 사이에 떨어지는, 그래서 달려들면서 부딪히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공권을 제외한 지상에서의 볼 경합도 6번 중에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에 적응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면서 고쳐 나가야 될 점 중에 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해요. 당연히 양민혁 선수가 아직은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너킥 수비하는 장면인데 양민혁 선수가 아무래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까 외곽 지역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QPR이 볼을 걷어냈거든요. 근데 걷어낸 볼이 높게 떠올랐다가 요 앞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이렇게 높게 떨어지는 볼, 그리고 이때 양민혁도 달려들고 상대 공격수도 달려들었어요. 근데 제공권 싸움에 양민혁 선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는 안 달려들고 오히려 상대 선수가 달려들어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본인의 팀 동료 선수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죠. 요 수비가 일단은 조금 안 좋았고, 그래도 측면으로 볼이 넘어가니까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는 경합을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양민혁 선수가 볼이 떨어질 때 달려가서 부딪혀서 경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 선수가 먼저 볼을 컨트롤하게 만들고 떨어지는 볼을 보고 거기로 달려가요. 아무래도 경합에 자신이 엄청나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 이 볼을 향해서 양민혁이 뜁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나간 볼을 협력 수비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가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빨리 달려가서 측면에서 협력 수비를 통해 볼을 빼앗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빼앗으니까 양민혁 선수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합니다. 가장 앞에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채어가 뛰어나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이제 역습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동료 선수들이 모두 박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유일하게 채어만 뛰어가고 있었죠. 주변에 볼을 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 볼을 지키면서 기다리다가 선수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한 템포 늦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약간 머뭇거리다가 돌파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양민혁 선수 앞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재작년에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에이스였던 선수, 해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해머.
근데 그 해머라는 선수가 키가 큰 선수는 아닌데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피지컬이 통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과감하게 해머가 몸을 밀어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해머와의 몸싸움에서 약간 당황을 했어요. 밀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해머가 양민혁 선수를 밀어내면서 볼을 뺏어냅니다. 이게 좀 치명적이었죠. 역습으로 나갈 때, 세트피스를 할 때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동료 선수들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뺏기면 역동작에 걸리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머의 몸싸움에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볼을 완벽하게 뺏기는 장면이 나오니까 뺏어낸 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빼앗자마자 해머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옆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바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근데 이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QPR 수비가 정돈이 안 돼 있었어요. 양민혁 선수가 볼을 받는 그쪽으로 모든 선수가 달려가고 있었죠. 볼을 받아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났고 이 크로스가 넘어오면서 그대로 셰필드의 득점이 나옵니다. 득점을 한 선수는 브레데턴 디아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민혁 선수가 좀 미숙한 플레이, 경험이 부족한 역습 상황에서 뺏기면 안 되는데 뺏기는 좀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다. 그리고 저 장면에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건 양민혁 선수가 QPR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몸싸움을 할 때 상대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달려가서 부딪히는 건 잘해요. 과감하게. 달려가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상대가 서 있을 때 달려가서 부딪히거나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달려와서 부딪히면 그러면 양민혁 선수가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에 대한 차이, 아직은 양민혁 선수가 뭐 피지컬이 완성이 되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선수가 달려와서 밀어버리면 힘에서 좀 밀리는 그런 장면이 요 장면에서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좀 미스가 그리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미스가 나왔었고, 다만 그래도 이 양민혁 선수가 칭찬해 줄 만한 것은 보통 어린 선수가 요 실수가 전반전 10분 만에 나왔거든요. 10분? 그러면 선발로 나온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약간 얼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양민혁 선수가 얼어있지 않고 본인의 축구를 그래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 쫄지 않는다는 게 일단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양민혁 선수가 인상적이었던 그 수치가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예요. 65분에 교체가 됐는데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슈팅 4번을 시도를 했거든요. 요 슈팅 찬스도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면 양민혁 선수가 특히나 세트피스를 할 때 한 발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을 할 때도 이제 제공권 싸움이 안 되니까 약간 뒤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체어가 볼을 가지고 접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접고 들어왔을 때 프레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양민혁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가 경합을 할 때 양민혁이 달려 들어가서 경합을 하면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양민혁이 달려들기보다 모건이 들어가서 경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민혁의 뒤에 있는 풀백 요 던이라는 선수가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애초에 중앙 수비수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양민혁이 한 발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어가 크로스를 올릴 때 프레이와 던이 박스 안에서 싸우고 떨어져 나오는 볼을 양민혁이 받아서 슈팅을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QPR이 양민혁 선수의 킥이 훈련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양민혁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도 자주 때리기도 하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슈팅을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양민혁 선수에게 이 세컨볼에 대한 슈팅을 의도를 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컨볼에 대한 찬스를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 장면도 일단은 양민혁 선수가 측면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달려가는 양민혁에게 스피드가 빠르니까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 경쟁을 하는데 일단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스피드 경쟁에서 이겼어요. 달려가면서 먼저 볼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상대 선수와의 이런 1대1 경합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다가 오른발로 치고 달리는 이 동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달려들다가 치고 달리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로스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양민혁에게 크로스 각도가 나오니까 몸을 날려서 일단은 코너킥을 양민혁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것도 보시면 양민혁 선수가 사실은 코너킥을 만들어낸 것에 가깝잖아요. 그냥 한 번에 뻥 차주고 양민혁이 달려들면서 스피드 싸움 이겨내고 거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면서 코너킥을 만든 거니까. 근데 요 코너킥 장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코너킥이 올라올 때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온 다음에 볼이 뒤로 흘렀어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을 받은 선수가 양민혁 선수한테 주거든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보면 약간 볼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오른발로 때리기가 좀 어렵게. 근데 여기서 양민혁의 센스가 이런 거예요. 볼을 잡을 때 뒷발로 볼을 잡아요. 그래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패스가 요 앞으로 떨어졌으면 양민혁이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할 텐데 패스가 약간 뒤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약간 터치가 잘못되면 압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볼의 흐름을 살려서 뒷발로 왼쪽으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양민혁 선수가 왼발 슈팅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뒷발로 컨트롤을 해놓고 왼발 각도를 만든 다음에 상대 수비 라인 요 사이로 슈팅. 이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을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내는 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슈팅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골키퍼의 선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왜냐면 양민혁 선수가 왼발 슈팅을 할 때 수비수에게 가려서 슈팅 코스가 또 안 보였어요. 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거든요. 왼발 슈팅이. 이 슈팅을 골키퍼가 감각적으로 막아내는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요런 모습 보면 확실히 양민혁 선수가 슈팅에 대한 감각 자체가 참 탁월한 선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너킥뿐만 아닙니다. 스로인 할 때도 모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민혁만 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롱 스로인을 던질 때 일단은 프레이를 주축으로 키가 큰 선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볼을 양민혁이 차는 거죠. 이것도 떨어질 때 양민혁이 컨트롤을 하면 수비가 붙으니까 떨어지는 것을 살려서 바로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반응이 약간 늦었어요. 만약에 이제 골대 안으로만 갔으면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는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볼을 바로 그냥 슈팅을 했거든요. 확실히 이 양민혁 선수의 슈팅 감각이나 이런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QPR에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양민혁 선수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오늘 경기는 뭐 굳이 이제 뭐 평점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치명적인 실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 유일하게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가 없던 선수가 양민혁 선수이기도 해요. 제공권 경합은 양민혁 선수가 한 번도 안 했고, 떨어지는 볼에 대한 경합은 부딪혔을 때 볼을 뺏기니까 경합 상황에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이런 돌파 능력을, 그리고 스피드적인 부분, 그리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양민혁이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QPR 쪽에서 판을 만들어주고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잘 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QPR이 패배를 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권에서 약간 멀어졌습니다. 최근에 2연패를 하기도 했고 또 한 경기를 졌었죠. 코벤트리 시티에게. 최근 5경기 중에 2승 3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 브로미치, 현재 6위에 올라있는 팀이 여기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승점 차이가 현재 8점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점수 차이가 됐어요. 실제로. 챔피언십은 46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1경기가 남았거든요. 11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8점 차이, 이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뭐 양민혁 선수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될 텐데 오늘 또 아쉽게 패배하면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팀적으로.